계량물의 타당성 분석은 무슨 기법을 활용한다고 했죠? DCF법을 활용해서 푼다라고 했습니다. 얘는 DCF법. 그럼 얘도 아까 개발법이랑 마찬가지로, 그러니까 토지 타당성이랑 마찬가지로 DCF법의 목차를 생각하면서 일단은 그걸 줄기를 잡아줄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뭐가 조금씩 달라지는지를 봐야겠죠. 그러면 일단 뭐가 나와줘야 돼요? 뭐가 나와야 돼요? 일기의 현금 흐름이 나와줘야겠죠. 첫 번째 일기의 현금 흐름.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현금 흐름표. 그 다음에 뭐가 나와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이 뭐예요? 이것만 구하면 끝나요? 결론을 내줘야지 우리. 시상가액이든 뭐 수익가액이든 결론을 내려줘야 되죠. 이게 DCF법 목차예요. 이 목차는 그대로 이제 가져가는데 이제 타당성 분석이니까 조금씩 용어를 바꿔서 사용을 해줘야겠죠. 그래서 일단은 이거를 조금씩 바꿔서 쓸 건데 일단 첫 번째로는 그냥 현금 흐름을 일단은 봐줄 겁니다. 그래서 여기 안에 일기 현금 흐름, 두 번째 현금 흐름표, 세 번째 기말 복귀가액까지. 얘도 현금 흐름이에요. 나중에 들어오게 될 현금 흐름이니까. 그 다음에 얘를 구해주고 결국에는 목적이 우린 이제 시장가액이 아니라 타당성 분석의 목적이잖아요. 그래서 얘를 수익가액 구할 때는 얘네들이 결국엔 다 합쳐져서 얘가 나오는 거니까 다 따로 목차를 잡아줬지만 타당성 분석에서는 그냥 얘를 하고 싶은 건데 얘는 그냥 재료일 뿐인 거잖아요. 그래서 그냥 얘를 하나의 대목차로 묶어주고 그 다음에 타당성 분석이 우리 결국엔 목적이니까 얘 하나 따로 잡아주고 근데 어차피 안에 들어가는 내용 자체는 똑같습니다. 일단은 아까 토지 타당성 분석에서는 인플로우 구하고 평가 구하고 아웃플로우 구하고 평가 구했어요. 근데 여기서는 굳이 중간중간에 평가를 해줄 필요가 없어요. DCF는 한 번에 할인할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는 그냥 명목 금액만 쭉 뿌려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뭐 나와요? 첫 번째? PGI. EGI. 또 NOI. 그 다음에 BTCF. 그 다음에 ATCF. 이거는 우리 다 배웠었던 거죠. PGI는 다 더해주고 여기에서 공실률 빼주고 여기에서 OE 빼주고 여기에서 DS 빼주고 여기에서 텍스 빼주고 이렇게 가는 게 이 현금 흐름 구하는 방법이었죠. 그 다음에 이제 현금 흐름표. 현금 흐름표는 뭐 그냥 구하시면 되는 거니까 5기 동안 변하는 거를 보여주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기말 복귀가액도 첫 번째는 뭐예요? 기말 복귀가액 첫 번째? 어? 뭐야? 순매도액. 그 다음에 이상환 저당 잔금 다 리셋된 것 같아요. 3번 양도소득세. 그래서 네 번째는 이제 얘네를 다 빼서 기말 이제 복귀 가액이 나오는 건데 이거 항상 여기까지 가는 거 아니었죠. 얘도 마찬가지로 항상 ATCF까지 오는 거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얘 세 개 중에 하나로 가는 거죠. 뭘 보고 정하는 거예요, 그거는? 문제에서 자료가 어디까지 나와 있느냐. 그냥 수익 구하는 거 자료밖에 없다. 그러면 NOI에서 끝나는 거고 이제 대출에 대한 얘기가 나왔다. 그럼 일로 가는 거고 거기에 세금에 대한 얘기까지 나왔다. 그럼 일로 가주는 거고 얘는 그러면 얘는 뭐 기준 할 때? NOI 기준 할 때는 여기까지. 그 다음에 얘는
BTCF 기준할 때는 여기까지. 그 다음에 여기는 ATCF를 기준할 때는 여기까지 다 해주셔야지 기말 복귀가액이 만들어지는 거였죠. 이거는 우리 원래 다 알고 있는 거예요. 여기가 크게 다르진 않습니다. 여기가 이제는 달라지는 건데 일단 이거 타당성 분석 여기서는 첫 번째 NPV법 사용할 거고요. 두 번째는 이제 IRR법이라는 거를 우리 활용을 해줄 겁니다. 일단 NPV법은 아까랑 똑같습니다. NPV를 구해서 그럼 들어오는 거랑 빠져나가는 거 해가지고 나한테 수순으로 떨어지는 거에 할인된 현금흐름 값이 들어오게 되는 거고 이제 얘는 뭔지 일단 얘부터 정리하고 봅니다. 얘는 산식 타당성 검토. 얘도 마찬가지로 산식 타당성 검토 두 단계로 이루어질 거예요. 산식은 우리 알고 있는 DCF 산식입니다. 이거 뭐예요? 현금흐름 합계 그다음에 기말복귀가액 할인된 거 합계였죠. 그래서 써보면 1부터 뭐 보유기간까지 해서 분자에는 뭐가 들어가요? 현금 흐름이 들어가죠. 뭐 NOI, BTCF, ATCF 뭐가 될지 모르겠지만 현금 흐름이 들어갈 거고 여기에 이제 1 플러스 원래 할인율의 N승이 들어갔었고 그 다음에 여기에다가 기말 복귀 가액 얘를 1 플러스 할인율 한 거에 보유기간승으로 할인해서 더해주는 게 DCF 산식이었죠. 근데 우리 지금 뭐 하고 있어요? 타당성 분석하고 있어요. 요거는 그냥 나오는 거고 같이 결국에는 이거를 이제 타당성 분석적으로 오면 요게 투자 가치가 되는 거죠. 내가 벌어들일 이제 운영 수익의 합계와 나중에 매각했을 때 매각 때 들어오는 그 금액의 합계를 할인한 걸 다 더해준 거. 이거는 투자 가치이자 이게 나의 뭐예요? 수익인 거고. 그러면 우리는 타당성 분석을 해야 되니까 비용을 빼줘야 돼요. 근데 이 계량물의 타당성 분석에서의 비용은 뭐였어요? 매입 금액이었죠. 왜냐면 난 개발할 게 아니라 그냥 잘 지어져 놓은 거를 사올 거니까. 그럼 매입 금액인데 매입은 언제 하겠어요? 지금 바로 하겠죠. 기준 시점에 하겠죠. 기준 시점에 할 거니까. 근데 그게 비용이랬죠. 그래서 여기에 매입 금액을 빼주신 거가 들어와 줘야 이제 NPV가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가 비용, 요게 수익이 되는 거고 요거를 해서 나온 게 NPV겠죠. NPV를 구해요. 그리고 이제 타당성 검토를 해줄 건데 얘는 NPV는 구했으니까 이제 NPV가 0보다 크거나 작은 거에 따라서 긍정하거나 부정하거나 하겠죠. 그래서 일단 이 매입 금액이 들어오게 되고 그리고 이제 여기 할인율 우리가 DCF로 수익 가치 구할 때는 시장 가치를 구하는 거기 때문에 이 할인율 뭐 썼어요? 기대 수익률 또는 시장 이자율 이런 거 썼었죠. 여기서 뭘 쓰면 될까요? 그쵸. 여기서도 할인해주는 걸 요거 수익률을 사용을 해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요거 수익률로 할인한 거를 다 더해주고 거기에서 내가 투자한 금액을 빼주면 요게 나의 NPV가 되겠죠. 그래서 요 산식을 적어주시고 우리 열심히 계산기 쳐서 나온 값으로 NPV를 검토를 해주면 그게 NPV법입니다. 근데 이제 DCF랑 또 하나 이제 다른 점이 있다라면 이렇게 가는 건 사실 현금 흐름이라기보단 NOI를 기준했을 때 여기에 매입 금액이 들어가게 되는 거고 그리고 우리가 BTCF, ATCF를 기준했을 때 이렇게 해가지고 나오는 값은 뭐였어요? 살짝 들렸어. 크게, 자신감 있게. 지분 가치였죠. 그래서 우리 수익가액 구하려면 여기다 뭐 더해줬어요?
저당 가치 더해줬었죠? 그때는 우리가 수익 가치, 부동산 가치를 구해야 되니까 저당 가치를 넣어준 거고, 우리 지금 궁금한 게 뭐예요? 투자자한테 타당하냐? 그러면 투자자는 자기가 넣은 지분 금액이랑 이 지분 가치만 비교를 해주면 되겠죠. 굳이 저당 가치 다 더한다면 또 거기서 총 금액을 뺄 필요가 없겠죠. 나는 그냥 내가 넣은 거에서 얼마만큼이 남는지가 궁금한 거지. 진짜 부동산 가격이 얼마고 내가 거기에 저당 가치 얼마 이런 게 궁금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NOI 기준할 때는 어차피 지분이랑 저당을 나누지 않았으니까 그냥 매입 금액 전체가 들어오면 되고, 근데 우리가 1부터 보유 기간까지 BTCF 또는 ATCF, 즉 지분 가치를 구하게 되는 산식으로 했을 때, 그럼 여기는 기말 지분 복귀가액이 되겠죠. 얘를 1 플러스 요구 수익률에 보유 기간 승으로 다 할인한, 요렇게 만들어주면 이거 지분 가치잖아요. 지분의 투자 가치로서의 지분 가치가 나오는 거겠죠? 요구 수익률로 할인했으니까. 이때는 그러면은 뭘 빼줘야 되냐? 여기서 매입 금액 빼주면 당연히 얘가 더 크겠죠? 이걸로 지분 가치만 나오니까. 그럼 매입 금액 말고 뭘 빼줘야겠어요, 여기서는? 마이너스가 뭘로 들어오겠어요? 얘가 지분 가치니까 지분 투자액에 들어가면 되겠죠? 내가 지분으로서 투자한 금액. 그러니까 이 어떤 부동산을 구매하기 위해서 여기에 60%는 저당, 40%는 지분이었다라고 한다면 요만큼만 빼주시면 되는 거죠. 요 전체를 빼주면 당연히 비용이 크게 나오겠죠. 얘로 구할 수 있는 건 요거에 해당하는 투자 가치만 우리 구했는데, 빼줄 때는 100%를 빼주게 되면 당연히 NPV는 0보다 작게 나올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항상 우리는 싱크를 맞춰주실 필요가 있다. 그래서 투자 타당성 분석을 할 때는 여기까지 구해놓고, 그럼 여긴 지분 가치가 나왔으니까 빼주는 걸 지분 투자액을 빼주시면 되겠죠. 그럼 여기서도 이제 NPV가 하나 나오겠죠. 그럼 이 NPV를 0보다 큰지 작은지 따져주시면 타당하다, 타당하지 않다라는 결론이 나오게 되겠죠. 이게 NPV법이고, 그럼 IRR은 대체 뭐냐? NPV는 금액으로 나오는 거고, IRR은 뭐냐? IRR의 개념 자체는 요 산식, 그러니까 이 비용과 요게 수익이죠? 요게 수익이고 요게 비용인데, 얘네를 똑같게 만들어주는 율이 IRR입니다. 그래서 얘를 동일하게 만들어주는 게 IRR이기 때문에 산식 자체는 유사한데 조금 달라지겠죠? 얘는 지금 할인된 값을 구한 거고, 우리는 절 할인하기 위한 율을 구하는 거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산식이, 일단 요 산식이 유사한데 일단 내려와 주면 그리고 여기에 이제 투자 금액 이렇게 들어오는 산식은 그대로 내려오되, 얘가 같도록 만들어주는 율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요게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IRR법에서 구하고자 하는 건 얘입니다. 이거. IRR. 지금 이걸 구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요 산식이 이제 성립하려면 같게 만들어주는 거라고 했으니까 이게 플러스고 마이너스잖아요. 그럼 얘가 뭐가 되면 돼요? 0이 되면 되겠죠. 이게 0이 되게 하는 IRR을 찾는 게 IRR법의 목표예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IRR을 찾았어요. 그러면 IRR을 구했어요. 그럼 IRR을 구했을 때 뭐랑 비교를 해야 타당한지 타당하지 않은지를 검토할 수 있을까요? 일단 0은 아니겠죠. 0은 아닐 거잖아요. 그쵸? 0은 아닐 거예요. 그럼 뭘까요? 이거는 내가 결국에는 벌어들일 수 있는 수익률인 거고, 이게 뭐보다 크면 내가 투자하겠어요? 요것보다 크면 투자하겠죠. 이 부동산에서 기대되는 수익률이 아니라 나는 이만큼 먹어야 돼. 근데 그것보다 조금 먹으면 안 하겠죠. 그러니까 내가 이 부동산에서 기대되는 게 10%라고 했을 때 나는 투자하려면 난 12% 먹어야 돼. 그러면 여기서 12%가 나와줘야 얘는 투자를 하겠죠. 반대로 여기서 기대되는 게 뭐 한 10%인데 나는 여기서 9%만 먹어도 나한테는 본전이야. 그러면 9%만 넘으면 나는 이건 괜찮아. 타당해. IRR이 9%보다 크면 난 이거 탈만한 투자 아니다 라고 판단을 하겠죠. 항상 투자 타당성 분석에서는
요구 수익률이 기준입니다. 할인도 그래서 요구 수익률로 해주는 거고, 그 다음에 비교도 요구 수익률이랑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IRR을 구해서 요구 수익률보다 크면 타당, 그것보다 작으면 타당하지 않다라고 결론을 내려주는 게 IRR 법입니다. 그래서 얘도 마찬가지로 NOA로 하면 여기에 매입 금액이 들어가는 거고, BTCF, ATCF로 하게 되면 여기에 지분 투자액이 들어가면 되겠죠. 자, 그럼 이걸 어떻게 구하냐? IRR을 어떻게 구하는 거냐, 대체? 방정식으로 하나? 이거 방정식으로 하면 이제 머리 깨집니다. 이거, 왜냐면 이게 어떻게 되냐면, 이거 보여계가 5기잖아요? 이거 오차 방정식이에요. 그러면, 물론 우리 방정식 기능이 있지만, 좀 잘 안 될 거예요. 좀 약간 잘 안 나오고 이상하게 나오게 되는데, 그러면 대체 어떻게 구하냐? 우리 계산기가 생각보다 똑똑해요. 우리가 수익가액 구할 때, 이제, TVM 기능 가면 리스트 여기다가 여기에 I%에서 우리 할인율 10%예요 세팅해놓고, 그 다음에 리스트는 1번에 있습니다 세팅해놓고, 이제 거기 가서 F1을 눌렀었죠. 수익가액 구할 때. 왜냐면 여기에 MPB라고 써있거든요. 근데 옆으로 또 쭉 가서 보면 여기에 IRR이라고 써있는 버튼이 있을 겁니다. 그걸 누르면 얘가 IRR 몇 프로라고 알려줘요. 그럼 얘 IRR 계산해보니까 8%인데요? 라고 계산기가 알려줍니다. 그러면 8%입니다. 라고 쓰면 돼요, 답을. 그래서 이거는 계산은 계산기가 해줄 건데, 우리는 일단 산식을 적어주고, 그 다음에 계산한 값을 IRR을 넣어줘서 IRR이 0보다 크다 작다를 우리는 검토를 해주면 된다.